2014년 9월 애플의 One More Thing 모두 기억하시나요? 애플워치가 발표되는 순간 행사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말입니다. 애플워치가 공개되기 4년 전인 2010년 애플이 애플워치를 위한 시험작을 내놓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이팟 나노 6세대입니다. 그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치고 올라오는 스마트폰들 틈에서 mp3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녀석이죠. 옛날 전자기기를 리뷰해보는 시간 옛것. 오늘은 아이팟 나노 6세대를 리뷰해보면서 애플워치의 프로토타입은 어땠는지 재밌는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귀여워요. 옛날에 미니쉘이라는 초콜릿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기도 하네요. 전면에는 정사각형 스크린이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볼륨 버튼과 잠자기 버튼. 이 버튼들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4의 버튼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것 같아요. 크기는 애플워치와 비교하면 이 정도, 아이폰과 비교하면 이 정도네요. 하단에는 30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작은 라이트닝 포트로 대체되었죠. 오른쪽에는 3.5mm 이어폰 단자까지 있네요. 얘는 요즘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좌우 측면은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모습이고요. 후면에는 애플 로고가 심플하게 딱 박혀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팟 나노 6세대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립이 후면에 붙어있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애플도 판매 당시 광고할 때 이 클립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많이 어필했었죠. 저는 아이팟 나노 6세대의 핵심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팟 나노 5세대까지만 해도 채택되었었던, 어쩌면 아이팟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클릭 휠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1.54인치 디스플레이로만 전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단순히 조작키를 넣었다 뺐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의 입장에서는 아이팟의 조작법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했던 선택처럼 보입니다. 잠자기 버튼으로 화면을 켜면 2열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는 홈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콘들이 예전 아이폰에 들어간 것들과 똑같이 생겼죠. 이 당시에는 이미 아이폰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을 때라서 터치 인터페이스를 어느 정도 통합시키기 위해 동일한 아이콘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홈 화면 배열은 설정에 들어가서 아이콘 한 개만 커다랗게 나오게 세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2열 배치가 사용하기 더 편해서 이렇게 해놨던 경험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좌우 상하 스와이프, 터치까지 잘 작동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이 아이콘들은 꾹 눌러서 재배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들이랑 똑같이요. 해상도는 240x 240 픽셀이기 때문에 저해상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화면 안에 픽셀들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해상도가 높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아이팟이기 때문에 애플이 작은 화면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과물로만 보면 애플이 클릭 휠의 기능을 이 작은 기기에 잘 이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치와 스와이프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고, 지금은 아이폰 덕분에 익숙한 베젤 끝에서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 뒤로 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있는 화면에서 터치를 길게 하면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잠자기 버튼을 2번 누르면 다음 곡이 재생되고, 아무 메뉴에서나 잠자기 버튼으로 기기를 끈 다음 다시 켜면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을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음악 컨트롤 화면에서는 앨범 커버 위쪽에 컨트롤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이전 곡, 재생, 다음 곡. 왼쪽으로 쓸어 넘기면 재생 구간 설정과 반복 재생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한 번 더 넘기면 가사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 작은 기기로 가사를 볼 것 같진 않지만, 우측 하단에 I 버튼을 누르면 앨범 수록곡들이 모두 나오고, 위쪽에는 별점 체크까지 깨알같이 들어있죠. 음악 검색 시에는 색인 기능을 지원해서 음악 검색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했네요. 하지만 역시 화면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악 검색은 역시 불편하기만 합니다. 재밌는 기능 중 하나는 두 손가락 회전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회전시키면 화면 방향이 돌아갑니다. 클립으로 어느 곳에 고정해 두어도 이 기능으로 화면을 사용자가 컨트롤하기 편한 방향으로 쉽고 빠르게 돌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 두 손가락 회전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의 조그맣고 가벼운 기기, 스마트워치가 생각나시진 않나요? 애플도 이 아이팟 나노 6세대를 만들 당시에 이미 스마트워치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판매 당시 애플은 공식적으로 아이팟 나노 6세대용 시계줄을 팔았습니다. 서드파티로도 관련 제품들이 아주 많이 나왔었고요. 저도 실제로 애플 정품 스트랩을 사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차고 다녔었어요. 그게 간지 터졌거든요. 막 손목에서 막 컨트롤하고, 보시면 이렇게 워치 페이스들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스트랩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느낌만 살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다녔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어폰을 꼽잖아요. 이 모양이 됩니다.
이 기기가 블루투스를 지원하지도 않고 당시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크게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라서 아이팟 나노 6세대의 시계줄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는 건 진짜로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실용적이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모습이죠. 애플과 스티브 잡스도 그걸 알았는지 시계줄을 부착한 아이팟의 모습을 광고나 웹사이트에 막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약간의 기믹성? 재미거리로 시계줄을 판매했던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가 상용화된 요즘 애플워치와 비교하면 비슷한 점들이 꽤 보이는데요. 이런 설정 메뉴에서의 모습이라던가 음악 재생 시의 모습, 상단바를 터치하면 메뉴의 맨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또 두 기기 모두 나이키 러닝 앱이 구동되는 점도 닮았어요. 그리고 둘 다 미키마우스 워치 페이스가 있습니다. 미키 손가락이 시간을 가리키는 부분도 똑같이 생겼어요. 작은 화면 컨트롤 관련해서 개선된 모습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목록 스와이프를 할 때 손가락이 화면을 가려버리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애플워치에는 크라운을 달아서 화면을 가리지 않아도 스크롤할 수 있는 조작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발표 현장에서 작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는 건 멍청한 짓이다 라고 했었죠. 지네도 옛날에 했으면서. 아이팟 나노 6세대가 발표되던 2010년은 아이폰 4가 발표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이팟을 포함한 MP3는 전자제품 시장에서 무너져가는 카테고리였죠. 아이팟은 수년간 애플에게 돈 벌어다주는 효자 상품이기도 했고 애플은 최대한 아이팟을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때문일까요? 아이폰과 아이팟의 차별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년의 애플다운 실험적이고 독특한 기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이팟도 스티브 잡스가 지휘했겠죠. 덕분인지 2010년 한 해 동안 다른 모델을 포함한 아이팟 전체 판매량이 5,400만 대로 스마트폰이 등장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부터는 판매량이 쭉쭉쭉 떨어지더니 현재는 더 이상 신제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팟 나노 6세대가 정말 참신하고 예쁘고 재밌는 기기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애플이 혁신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줬지만 요즘은 이렇게 구축해놓은 생태계 안에서 수익성에 만족하느라 혁신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이 아이팟 나노와 같은 참신하고 애플다운 기기를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이팟 하나씩 들고 다니시던 분들 댓글로 아이팟에 관한 경험들 많이 남겨주세요. 역시 추억팔이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